예년보다 20%가량 장마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기상청은 21일 전후로 남부 지역 장마가 끝나겠다고 내다봤는데 비가 온 날도 예년보다 많아졌고 강수량도 평균 강수량의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최근 폭우로 해운대 청사포에서는 도로가 내려앉고 집이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피해를 겪으며 곳곳에서 진행 중인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잦은 집중호우로 옹벽이 붕괴돼 흙더미가 쏟아진 지역들이 많지만 복구는 더딥니다. 수해가 남긴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선원들의 코로나19 무더기 감염이 나온 러시아 어선에서 수리 작업을 한 수리업체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직원의 가족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역사회 2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이번 장마는 유난히 길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 전선의 영향을 더 오래 받고 비의 양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남해안 일대 장마 일수는 28일 기준으로 35일째. 예년 평균 31.5일보다 3.5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데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한 것이 장마가 길어진 원인입니다. 예년 장마 기간 비가 내린 날은 17.5일이었지만 올해는 21일 동안 비를 뿌렸습니다. 강수량도 기록적이었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 내린 비의 양은 885mm. 지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강수량 400.8mm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올해는 한 번 내렸다 하면 집중호우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23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 해운대와 기장, 사하구에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심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부산 지역 기상관측 이래 7월 기준 세 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된 데다 지형적인 영향이 컸던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에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렸고요. 특히 부산으로 남해상의 수증기가 많이 집중되고 지형효과가 더해지면서 남부지방은 30일 전후로, 중부 지역은 다음 주 중 장마가 끝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23일 부산에 쏟아진 물폭탄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 청사포에 5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은 이번 피해는 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사포 곳곳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가 화를 키웠다는 건데요. 부산방송에서는 청사포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연속 보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사포에 발생한 전반적인 피해에 대해 짚어봅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그럼 저 50년 돼도 태풍 오고 매미 태풍 오도 방에 묻어는 건 처음이거든요. 벼락 치는 소리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꽝 하더만은 이게 막 요서 밑에서 물이 차고 올라오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오펜수 공사를 하고 딱 바로 몇 개월 만에 두 번이 지금 역류를 해가지고 지난 23일 폭우가 쏟아졌던 해운대구 청사포 피해 현장입니다. 도로가 내려앉고 집이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번 피해는 지금까지 없었던 피해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주민들은 지난 5월에 마무리된 부산시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지목했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오펜수 공사를 하고 딱 바로 몇 개월 만에 두 번이 지금 역류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 집에는 물 두 번 들고 저쪽에도 물이 막 밑에서부터 폭포수처럼 펑펑펑펑펑 올랐다니. 실제 도로가 뚫려버린 하부를 살펴보니 물이 흘러내려가야 할 길목에 커다란 파이프관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의 도로는 마치 지진 피해를 입은 듯 울퉁불퉁 물결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하단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도로를 재포장 공사를 했는데 절삭 작업 없이 더 씌우기만 하다 보니 도로의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땅을 파고 배관 공사를 한 후 제대로 된 포장 공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 단면을 보니 층층이 쌓인 아스팔트가 쩍쩍 갈라졌습니다. 토사가 쏟아져 내려 담벼락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집을 덮치진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은 당시 아찔했던 상황에 속수무책이었다고 말합니다. 벼락 치는 소리 나더라고. 그래가고 쾅 하더만은 이게 막 요서 밑에서 물이 차고 올라오면서 저 하고 물이 막 그 영유가 돼갖고 막 폭발하는 거라. 그 방에서 막 뛰어오니까 행간에 물이 요리쳤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추진 중인 그린 레일웨이 사업과 풍경 열차 등이 운행될 블루라인 파크 사업 하단부 주택도 이번에 침수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철도에 요 배수 공사가 요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물이 더 들어오는 것 같이. 지금 요 50년 돼도 태풍 오고 매미 태풍 오도 지금 올게 물 들어오는 건 처음이 방에 물 들어오는 건 처음이거든요. 새로운 관광 콘텐츠인 일출 명소로 자리매김한 다릿돌 전망대 하부에도 토사가 쏟아지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공사를 하며 토사가 배수관로를 메워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네, 우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릿돌 전망대와 블루라인, 오폐수 처리시설 점검 등 집행부는 부산시 건설본부와 협의하여 하루빨리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서 지역 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용한 어촌마을 청사포에 발생한 피해 폭탄. 단순한 복구 공사가 아닌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산사태로 축대가 붕괴되는 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는데요.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되는 비로 집안이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 이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도 큽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정구 부곡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천둥 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면서 넓이 40m, 높이 12m의 축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축대가 붕괴된 지 4일째 흙더미가 쏟아져 막힌 도로 대신 화단 일부를 헐어 급하게 길을 냈습니다. 또 모래 주머니를 쌓아 2차 피해에 대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응급조치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흙이 집 쪽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눈으로도 이 붕괴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비닐이나 뭐 부직포 같은 걸 덮었으면 흙이 좀 작게 내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너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진짜 저번처럼 비가 더 많이 올까 봐 걱정이 돼가 잠도 못 자고 그랬죠. 산 꼭대기 나무들은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약해진 집안 탓에 하루가 다르게 집 쪽으로 기울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기세입니다.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입니다. 방수포라도 덮어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복구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복구 비용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사태로 높이 2m 축대가 무너지면서 흙더미가 주택을 덮쳐 이재민이 발생한 수영구 광안동의 한 집을 찾았습니다. 비가 다시 시작되면서 이 복구 작업은 아예 시작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가재 도구들이 흙과 뒤섞여 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집을 잃은 주민들은 내 집으로 돌아갈 날은 기약도 하지 못한 채 인근 경로당에서 생활 중입니다. 보품 이런 건 왔는데 아직 이번에 워낙 사건이 많아니까 손대기가 지금 손이 딸려갖고 이제 어떻게 못 나가고 있어요. 앞에 흙도 치워줘야 되지. 또 콘크리트 좀 자빠진 거 하고 나무는 어제 좀 자르다 갔어요. 복구 속도는 더딘데 하루 이틀 더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흙은
물이 완전히 차게 되면 굉장히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강도가 낮아져서 물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흐르는 그런 성질을 가집니다. 비가 많이 오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수해가 남긴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28일 161번 확진자의 A씨의 자녀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선원 32명이 확진된 러시아어선의 수리 작업을 맡은 업체 직원입니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167번 확진자는 아버지의 확진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이었는데 지난 27일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확진된 수리업체 직원 8명의 가족 24명 중 2명이 확진됨에 따라 나머지 22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119 구급차가 지나갈 때 도로 위 차량들이 바다가 갈라지듯 길을 비켜주는 소방차 길터주기, 이른바 모세의 기적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요.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길을 비켜주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이 모세의 기적 자동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가 긴급 출동합니다.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은 5분. 한시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신호 위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도로가 막히면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이리저리 차선을 변경해봐도 결국 멈춰야 합니다. 긴급 차량 운전자로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는데 출동 시 신속한 도착을 위해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고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소방관의 위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김해대로 일부 구간에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소방차가 교차로를 지나갈 때 사이렌이 울리며 초록불로 바뀌는 겁니다. 차량에 있는 단말기를 작동시키면 김해 동부소방서 앞부터 전하교까지 2.4km 구간 10개 교차로는 우선 신호를 받아 무정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소방 출동 시간 단축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해당 구간의 운행 시간을 비교해보니 우선 신호 시스템이 없는 경우 5분 28초, 우선 신호를 적용하니 3분 15초로 운행 시간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명, 재산 피해를 경감할 수 있고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시적인 차량 정체가 발생하더라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소방차가 화재 현장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10번 중 4번입니다. 긴급 차량의 빠른 출동과 사고 예방 대책으로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남 소방본부는 시군과 연계해 시스템 도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육아에서부터 여성들의 재취업, 치매와 가족 건강 고민까지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서비스가 한 곳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최근 서구 가족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말 그대로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육아와 예비 부부 또는 중년 부부를 위한 가족 역할 교육,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어르신들의 치매 관리까지 각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새로 문을 연 서구 가족센터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요는 많지만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원도심권에는요.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다양한 가족들의 통합적인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합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센터에는 5개 기관이 입주했습니다. 서구보건소에 있던 건강관리센터와 남부민 1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있던 치매 안심센터, 남부민 3동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충무동 서구 가족센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건강가족,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공동 육아 나눔터는 이번에 신설돼 그동안 사하구와 사상구까지 가서 받아야 했던 서비스를 서구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가족 모두가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서관과 카페, 탁구장,
공연장 등도 마련됐습니다. 가족센터는 2015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지난해까지 전국에 5곳이 건립됐고 부산에서는 서구에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프로그램이 먼저 진행됐고 24일 개관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뉴스 장동원입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금정구 서곡초등학교가 금사초등학교로 통합됩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응답률 97.1%에 찬성률 54.9%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두 학교의 통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통합은 1990년대 이후 금정구 회동, 금사공단 지역의 업체 감소 등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곡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2010학년도 254명에서 현재 102명으로 10년 사이 4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28일부터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을 NH농협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백전은 올해 초 출시 당시 동백전 스마트폰 앱이나 하나은행에서만 발급이 됐지만 지난 5월 부산은행 BC카드가 출시됐고 이번에 농협카드로도 확대됐습니다. 부산시는 7월부터 10만 원 이하는 10%, 10만 원에서 50만 원은 5% 캐시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28일 오전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 일자리 르네상스 부산의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고용노동청과 수행기관, 고용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이날 일자리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일자리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부산시 일자리 협업 사업인 일자리 르네상스 부산은 모두 53억 원이 투입돼 11개 단위 사업이 추진 중이며 2천여 명의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정신건강 상담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정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전문의들을 마음건강 주치의로 구성해 대동대와 부산 외대, 구서 1동 행정복지센터, 남산동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서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3도, 낮 최고 기온 27도를 보이며 낮 동안 자외선 지수 높겠으니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은 낮까지, 전남과 경남은 늦은 오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흐리거나 비 소식 있겠고요.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주말까지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30일 목요일 일부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셔서 외출 시 휴대가 편한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